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따라서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56%, S&P 500이 마이너스 3.35%,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3.7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7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을 갭으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4차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IT 기술주들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좀 더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다만 이제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1월 말일날에 있었던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중국에서는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확진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에 따른 그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른 중동 국가들, 쿠웨이트나 바레인, 뭐 이런 국가들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한국도 입국을 좀 막는 그런 국가들이 좀 생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장기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에 있어서의 침체 우려감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또한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해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연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 및 기업의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주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IMF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을 이후 중국 성장률이 1월 전망보다 0.4% 하락한 5.6%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한 3.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도 0%대의 이 성장 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미국 경제가 2.7% 성장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편 이제 WHO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추가 확산이 억제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이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이 4.7%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섹터 4.7%, 기술주도 4.19%, 대부분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얼추 다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개파락 출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된 그런 사항들이죠.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만큼 지지 라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94% 하락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줬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망자 수가 7명, 확진자 수가 833명인데요. 어제 오후 4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하락 원인은 코로나19의 확진자 확대도 있지만 경제 전망에 미칠 타격, 이 부분들이 크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순매도로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키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 LG유플러스, 삼성물산, SK, 일진머티리얼즈, SK텔레콤, 필룩스, NC소프트, 휠라홀딩스,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군들 매수를 했는데요. MLCC 쪽과 통신주, 2차전지 등 성장주를 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매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에서만 5,100억 이상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단기에 좀 IT 섹터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기관 주요 순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한진칼, 삼성 SDI, 셀트리온, LG전자, 현대차,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줬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ETF 쪽 위주로 종목 매수,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 외국인은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1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헬릭스미스, PNT, 메지온,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NHN 한국사이버결제, 첨보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2차전지, 전자결제 쪽에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나 전자결제 이 부분들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의 기관 순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요. 레이, 삼천당제약, HLB, 네오위즈, 테스, ST팜, 세경하이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섹터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옵션 포지션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풋옵션의 매도 부분들이 늘어나는지 매수가 줄어드는지 매도로 좀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 전날 막판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생 쪽 시장에 있어서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10조 5천억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아마 내일, 이게 2거래일 전부터 분들이니까 내일 정도면 줄어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 기준으로 2035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이 정도면은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금일 개파락으로 좀 낙폭과대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개파락을 하게 되면 낙폭과대로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PBR 기준이에요. PBR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0.84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있어서 대세하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커질 거예요. 바닥권역으로 나오면서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우려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작년 2019년도 8월 6일 날에 저점을 찍었어요. 이 자리 때 1891.8포인트 이 자리 때의 PBR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 8월 6일이죠. 8월 6일인데 이때의 PBR을 보게 되면 0.81배, 0.80배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0.84배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홀딩. 다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신용, 미수, 스탁론, 이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신용, 미수, 스탁론 이 부분들을 쓰게 된다라면 다음 기회에 있을 부분들, 다음 시장 급락은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할 건데요. 작년에 8월 이후에 시장이 좋았었잖아요. 그죠? 시장에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기회가 또다시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공포 구간을 현명하게 좀 이겨내셨으면 좀 좋겠고요. 체크를 추가적으로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달러 지수예요.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 99.21이에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2017년도 1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초까지 했었는데 2017년도 때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고점을 찍고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시장도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달러 인덱스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빅스 지수도 전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연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018년도 때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노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듯이 보여지지만 일단 일시적인 그런 흐름들이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1220원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마디의 목표치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왔는데 일단 이 자리대 1223원 자리대가 넘어가는가 이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단권역의 저항 자리대까지 일단은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 올랐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반등이 나올 때에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이 얘기하면서 수출주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 경기 민감주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관심주는 VTGMP, 네오이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골라봤어요. 시장에 있어서 시장 대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낙폭과대로 진입을 합니다.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낙폭과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낙폭과대 수순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버티는 전략,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단기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